될 시간입니다.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제가 전에 우리 저희 신랑 그 헤르베 목사님하고 이제 미국에 이제 어디를 갔는데 어느 주를 갔는데 어떤 아프리카 여자분을 알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분을 좀 자주 만나게 됐는데 또 그분이 알고 있는 섬기고 있는 마약 중독의 어떤 미국 청년도 저희가 이제 같이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이제 그런 사역을 했었었는데 잠깐. 근데 그 아프리카 여자분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여자분 미국에 사시는 그분이 피르베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 남편이 목사님이라는 거 아니까 뭐 패스터 이렇게 예의 있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영어로 뭐 사모님이라는 표현이 별로 미국은 없고 그냥 이제 시스터 자매, 응? 여기는 좀 이렇게 특별히 뭐 사모님 이렇게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미세스 배 뭐 이럴 수도 있고 미세스 홍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홍씨니까 피르베 목사님 배시니까 근데 이렇게 저를 대하는 게 목사님한테는 깍듯이 목사님이라고 대하는데 저한테는 그냥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고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이제 저는 좀 인생에서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더 많이 살았죠, 그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저는 뭐 대학원 다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문화적으로는 또 미국인인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를 목사 사모로서 대한다기보다도 그냥 그냥 자매 따뜻하게 이렇게 친구처럼 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하나? 나 목사 사모인데 그래도 저는 목사 사모님이라는 소리보다는 선교사님 소리를 더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사역을 우리 배웅쌤과 같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 저한테는 좀 그냥 친구처럼 대하길래 그게 조금 나를 무시하나? 뭐 잠깐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신랑하고 같이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면서 나는 목사 사모니까 나는 당신들보다 내가 더 많은 걸 알고 내가 목사 사모니까 당신들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내가 다 맞고 나는 괜찮고 당신들은 더 부족하고 배워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똑같이 저한테 맡겨주신 영혼들을 또 제자들로서 그들을 또 학생들로서 또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섬기잖아요. 근데 친구처럼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좀 또 여자로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게 더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재밌고 물론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그런 질서를 지킬 때는 지켜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도 하고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얘기도 하고 또 여자로서 또 뭐 그저 뭐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 사는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친구처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방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카페에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 왜 친구들 만나면 카페 가죠. 카페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물론 떡볶이집도 갈 수 있겠지만 분식집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에서 또 이제 음악도 듣고 그러면서 그래 편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의 방을 통해서 좀 여러분과 가까워지는 그런 코너이자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여자의 방, 여기는 저희 방인데 저 혼자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투게더 아이스크림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이게 옛날에는 1,000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1,000원일 때 이제 제가 살았다 이거죠. 이게 1,000원이었는데 빙그레 건데 이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1,000원인데 언니들이 이거랑
저희 언니가 4명이나 되거든요. 이거랑 이제 뭐더라? 그 티나 크래커라고 있어요. 그거는 되게 쌌던 것 같은데 그거랑 같이 이렇게 싸서 먹더라고요, 언니들이.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제가 이걸 먹거든요. 투게더 아이스크림. 저는 아이스크림을 여기 우리 여자의 방이라는 카페에서 이야기 카페에서 저는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오더 주문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뭐 주문하실래요? 오늘은 주님의 이제 제가 겪은 이야기를 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은 날씨가 많이 춥죠. 여기도 조금 추운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에 뭐 다크 초콜릿이 좋다 그래갖고 초콜릿을 좀 가끔 먹는데요. 이건 다크 초콜릿 트레이더조에서 파는 건데 여기서 트레이더조라고 좀 유기농 그런 거 음식 파는 데 많은데 가격이 되게 좀 저렴하고 그런 데 많아요. 막 파스타 있죠? 국수가 1불이에요. 1불. 그런 파스타 국수 옛날 학생 때부터 여기서 먹었던 데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사면 조금 배달비 때문에 비쌀 수 있는데 파스타 이런 게 1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한 1,200원? 이건 초콜릿인데요. 다크 초콜릿 벨기에 건데 저는 한 72% 들어간 다크 초콜릿을 먹겠습니다. 제가 언니가 4명이나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점도 많았어요. 왜냐면 언니들이 저를 이뻐해주고 신경 써주고 또 저희 셋째 언니 같은 경우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제가 미술 숙제를 하다가 이제 나무젓가락 빨간 거 이렇게 칠하고 겉에 까만 거 이렇게 칠해가지고 나무젓가락을 하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 내는 건데 언니 그리고 제가 한 새벽까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그거를 도와주고 싶었는지 이렇게 딱 도와주는 거예요. 풀로 붙이는 거를 척척척척 하니까 되게 이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언니들이 저를 이모저모 막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또 우리 큰언니는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리사홍 집사님은 항상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언니한테는 친정이죠. 친정에 올 때마다 저하고 저 위에 있는 언니한테 꼭 이렇게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꼭 용돈 항상 주고 버터 크림 빵 된 거 있었어요. 옛날 한국에 이렇게 기다란 거 빵이 되게 길어요. 이제 버터 크림 쫙 들어간 거 그런 거 꼭 사갖고 오면서 우리를 마치 엄마처럼 이렇게 챙겨주고 또 우리 둘째 언니는 공부를 되게 좀 잘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 언니는 이제 만약에 저보고 뭐 이제 공부 영어도 막 가르쳐주고 영어도 뭐 이렇게 영어 그 언니가 한국에서 AFKN 지금도 있죠, 그죠? 그 방송 뭐 이렇게 틀면서 영어 이렇게 계속 듣는 거 이렇게 보면서 영어 공부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래서 그런 좋은 영향도 또 있었고 또 열심히 성실히 사는 그런 것도 좀 좋았고 그리고 또 우리 위에 넷째 언니는 이제 시향심도 좋았고 또 무용도 잘했고 그런 어떤 예술적인 거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내로서 그런 위험도 받고 그게 이렇게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저한테 더 엄마나 아빠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관심을 다 줄 수 있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힘들겠죠. 딸을 5을 키워야 되는데 관심을 골고루 이렇게 마음은 있어도 표현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골고루 만약에 사랑을 못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겨울에 롱코트를 언니들은 이제 학교 다니니까 대학교 다니니까 언니들 먼저 이제 이쁜 거를 이렇게 사줬는데 저는 언니들이 입은 거를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때 한번 내가 얘기한 거 같은데 내가 언니들 입었던 거 물려서 입으니까 여기 목 부분에 이만큼 밍크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 그 학교에서 저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선생님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저 언니 거 저 입혔잖아요. 그 코트를 이렇게 방바닥에 탁 던지면서 나 이거 안 입어 이러면서 너 학생들이 나보고 학생들이 나보고 저기 한다고 저기 인사한다고 선생인 줄 알고 그러면서 나도 코트 사달라고 이러면서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너무 웃겼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가 있을 때 이제 속으로 살짝 삐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안 사주고 언니들 먼저 사주는구나. 왜냐면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좀 엄마 아빠 어려웠을 때거든요. 좀 이렇게 엄마 아빠 좀 소위 잘 살다가 이제 한번 망해가지고 크게 망해가지고 이제 뭐 물려 있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응? 그러면 그런 섭섭한 게 조금씩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삐지는 거예요. 응? 말하면 삐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투게더 아이스크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쌓여요. 그리고 또 만약 언니가 그 동네에 있는 호떡집에서 호떡을 사왔는데 호떡을 좀 많이 사왔으면 좋겠는데 딱 5개만 사왔는데 그때 뉴코아 백화점이라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이제 호떡을 5개를 사왔는데 딸 5이니까 5개만 사왔는지 사실은 또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근데 다 먹고 나는 안 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혜선이 거 호떡이 혜선이 거 없다. 다 먹고서 혜선이 거 없다. 그러면 나는 왜 난 안 좋아하고 처음부터 내가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그럼 나만 빼고 먹은 거잖아요. 나를 안 챙겨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그냥 섭섭한 채로 또 약간 삐쳐서 약간 이런 거야. 그렇지만 너무했다 뭐 이렇게 또 제가 또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실은 원래 굉장히 온순하고요. 제가 스타일이 어땠냐면 말을 잘 안 했었어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온순하고 얌전하고 제가 원래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 때 발표는 좀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막 또 따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삐지는 게 어떻게 나만 빼먹고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먹냐. 그래서 그런 삐지는 게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인생에서 말하자면. 그랬고 또 이제 살면서 조금씩 삐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배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막 미국에 간다고 집에서 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이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붕 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나는 미국 가서 공부하는구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늦어졌어요. 워낙에 영적 공부하고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빠를 통해서. 그러다가 근데 제가 영어 공부는 그래도 잘했는데 이제 수학을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조금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좀 능글능글한 선생님이었고 또 한 분한테 제가 이렇게 좀 한번 꾸중을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왜냐면 제가 좀 건방지게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 얘기를 한 거가 선생님이 이제 저를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됐다고 편지 쓰면서 선생님하고 풀렸지만
제가 그때부터 약간 수학에 재미를 좀 잃어가면서 그 다음 학년 때 선생님은 또 사실 뭐 선생님 탓도 아니죠. 뭐 제가 열심히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별로 그런 어떤 이렇게 열심히 이게 좀 제가 말로도 수학이 별로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고 지금은 조혜종에 대해서 알지만 말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난 수학이 별로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누가 옆에서 과외를 해줬으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수학 과외를 붙여주시면 안 되냐. 응? 근데 그때 이제 언니들은 좀 예능을 했거든요. 둘째 언니 빼고는 다 예능을 했는데 뭐 피아노에 발레 미술에. 근데 엄마가 그때 그냥 듣게 엄마도 이제 힘드셨겠죠. 근데 엄마가 그냥 들으시고는 안 해주셨어. 못 해주셨든지 안 해주셨든지. 그랬는데 그 수학 과외를 또 안 해줬으니까 나는 또 삐졌던 것 같아요. 조금 삐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인생에서 내가 뭐가 필요하거나 뭘 원하는데 그게 안 될 때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 관심이나 사랑을 못 받을 때 이게 조금씩 삐지는 게 쌓였던 것 같아요. 응?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그 작은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 삐지는 거예요. 속으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거 삐진다는 거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이 생기면서 그게 남자친구를 만약에 사귀어도 삐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뭐 원하는 대로 안 해줬거나 마음에 안 들면 말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삐지는 거야. 근데 그게 상대방이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삐지는 거가 계속 이렇게 인생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삐지는 게 정상이고 삐져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스타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삐져도 되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 왜 그거를 내가 나 이렇게 해서 화났어 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냥 삐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나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런 게 이렇네 하고 이거 너무하다. 뭐 이건 이렇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지 그걸로 통해서 막 싸움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삐지는 거야 속으로. 그러니까 딱 토라지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말은 안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렇게 쌓이면서 나중에 보니까 뭐가 안 좋아지냐면 삐지는 게요. 겉으로는 뭐 삐질 수 있지 그냥 그죠? 삐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게 그 사람이나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섭섭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토라지면서 그 사람을 판단 비판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가 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삐지면서 벽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벽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화해하고 다시 좀 좋아져야 되는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섭섭해 있는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그런 삐진 마음이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옛날에 뭐가 삐졌고 섭섭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하고 해결 안 하고 서로 다시 화해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만나서 또 어떤 가족을 만나서 또 어떤 친구를 만나서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그냥 삐지는 걸 계속 한 선에서 그걸 계속 그냥 쌓는 거예요.
삐지고 토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은 모르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되게 피곤해요. 되게 피곤하고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되게 맞추기가 되게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지내기도 힘들고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래? 왜 그러지? 근데 나중에 제가 주의종이 돼서 보니까 삐짐의 악령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죠. 우리한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사탄마귀 귀신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뭐 그렇게 뭐 악령의 종류가 많나? 악령의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 귀신한테 이름을 물어보는 게 나오거든요. 사복음서에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 그래요. 군대 귀신은 뭐냐면 그만큼 많다는 거야. 이렇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군대만큼 정말 너무너무 많이 뭉태기로 어떤 남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나오죠. 무덤가에서 막 그냥 자기 몸을 해치면서 있는 그죠. 쇠사슬에 묶어놔도 막 그거를 이렇게 다 끊고. 여러분들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요즘에 괴기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막 인간인데 막 이렇게 끊고 그러죠. 쇠사슬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사실 악령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삐짐의 악령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삐짐의 악령이 저를 공격을 옛날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이렇게 토라져. 너 네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안 해줬지. 저 사람이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지. 저 사람이 너 무시했지. 저 사람이 네가 얘기한 거 거부했지. 거절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 저 사람이 너한테 함부로 대야지. 그러니까 삐져. 그냥 삐져버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이야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봤으니까 예수님을 믿고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서 성령을 받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서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다시 좋은 관계로 감에 있어서 방해했던 게 이 삐짐의 악령이었구나.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섭섭의 악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삐짐의 악령이요 별로 티가 안 나요.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러면서 그 삐짐의 악령에 공격받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말을 별로 안 하니까 싸움도 별로 일으키질 않으니까 그냥 별로 문제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왜냐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섭섭했고 이걸 이렇게밖에 해결할 수 없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그 부분에서 좀 기분이 나빴고 섭섭해 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그 얘기 안 하고 혼자 삐지는 사람들은 사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걸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삐짐의 악령이 공격받으면서 계속 사시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LA에서 그 홈레스 노숙자 사역할 때 샌드위치 만들어서 야채도 넣고 샌드위치 뭐 햄에다가 치즈에다가 막 토마토에다 오이다 넣고 이렇게 잘 샌드위치 만들어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100개였나?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사역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냄새가 나요. 우리 부엌 쪽에서 그때 신학대학원 그 기숙사에서 사는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딱 보니까 그 샌드위치 만들 때 그 양상치 있죠? 그게 봉투에 있는 거가 그게 안 버려져 가지고 다른 그 재료 남은 거랑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거기 양상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썩은 거예요.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금방 썩었는데 거기 막 애벌레가 껴있는 거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징그럽다. 그래서 저쪽 나일천국과 지옥의 요정 보면 그 지옥 부분에 지옥을 보면 이렇게 애벌레 막 있는 데가 있거든요. 사람 몸 안에 배 안에.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이제 진짜 지옥이 이렇게 징그럽겠네. 지옥에서 본 그 영화에서 본 그 지옥의 모습이네 했는데 그 삐지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계속 삐지는 거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애벌레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력을 이렇게 파먹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계속 삐지게 되면 내 기준이 세지면서 어떤 사람과 화해하거나 그걸 풀려고 안 하고 계속 나는 섭섭한 상태로 삐진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행복하지 않고 섭섭하고 항상 섭섭해 있고 항상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굉장히 많이 삐진다, 내가 굉장히 불평이 많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때 삐졌고 이렇게 삐졌었어. 그래서 그 인생에서 삐졌던 부분을 다 좀 조명해 달라고 성령께서 그거를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다 그때 삐질 때 받았던 섭섭함, 상처, 섭섭함, 남이 날 안 안아주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그런 섭섭했던 거, 삐졌었을 때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랬으면 회개한다고 하시면서 그거를 성령불로 태워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또 영혼적으로도 자유함을 얻으실 거예요. 네, 오늘 여자의 방 두 번째 시간에는 삐지는 거,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섭섭함, 또 그것이 사실 영적으로 볼 때 삐짐의 악령의 공격을 받아서 사람들과 계속 풀지 아니하고 그런 스타일이 굳혀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